할머니의 촉이 살렸다. 일부. 할인아. 내 목소리가 골목에 울렸다. 모자를 깊숙이 눌러 쓴 낯선 남자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다. 11살 손녀가 그 남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을 본 순간 내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엄마가 아프셔서 병원에 계셔. 빨리 타자. 그 남자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돈다. 김말순 68살. 동네 사람들이 예민한 할머니라고 부르는 내가 또 한 번 옳았다는 걸 증명한 순간이었다. 만약 내가 평소보다 늦게 왔다면, 만약 내 직감을 무시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만 해도 등골이 서늘해진다.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처음부터 차근차근 얘기해보자. 3월의 어느 월요일 아침이었다. 할인아, 빨리 일어나. 늦겠다. 나는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면서 손녀를 깨웠다. 할인이 엄마 지영이는 벌써 7시에 회사로 나갔고 아빠는 지방 출장으로 일주일째 집을 비우고 있었다. 자연스럽게 할인이 돌봄은 내 몫이 되었다. 남편 떠나보낸 지 벌써 10년. 처음에는 혼자 사는 게 너무 외로웠다. 50년을 함께 산 사람이 갑자기 없어지니 모든 게 어색했다. 밥을 해도 한 사람 몫만 하게 되고 TV를 봐도 옆에서 투덜거릴 사람이 없으니 재미가 없었다. 그런데 할인이가 우리 집 근처로 이사 오면서 생활에 활력이 생겼다. 매일 아침 학교까지 데려다주고 저녁에는 학원에서 마중 나온다. 비록 품은 들지만 이 아이 덕분에 살맛이 난다. 할머니, 오늘 급식 메뉴가 떡볶이래요. 할인이가 신이 나서 말했다. 이 아이는 떡볶이를 무척 좋아한다. 매번 급식 메뉴에 떡볶이가 나온다고 하면 아침부터 들떠한다. 그래. 그럼 오늘은 저녁 조금만 먹어도 되겠네. 아니에요. 떡볶이는 떡볶이고 저녁은 저녁이에요. 아이의 천진난만한 대답에 나는 웃음이 났다. 이런 소소한 대화가 내 하루를 밝게 만든다. 혼자 사는 할머니에게는 이런 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른다. 학교까지 가는 길은 걸어서 10분 정도다. 할인이는 친구들과 만나면 신나서 뛰어다니고 나는 뒤에서 천천히 가라. 넘어진다고 걱정하는 게 일상이다. 요즘 아이들은 스마트폰만 보고 다니니 더욱 걱정이다. 할머니, 저 먼저 들어갈게요. 그래, 조심해서 다녀라. 마스크 잘 쓰고. 그리고 낯선 사람 말은 듣지 마라. 할인이가 학교 안으로 뛰어들어가는 걸 보고 나서야 집으로 돌아선다. 돌아가는 길에는 주변을 둘러보는 게 습관이다. 우리 동네는 비교적 안전한 편이지만 요즘 세상이 워낙 흉흉해서 조심한다고 해서 나쁠 건 없다. 그날도 평소처럼 집으로 돌아가는데 학교 근처 골목 입구에 흰색 승합차 한 대가 서 있었다. 누구 차일까? 별다른 생각 없이 지나쳤다. 요즘 배달업체들이 다 승합차를 쓰니까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쿠팡이나 마켓컬리 같은 업체들도 다 이런 차를 쓰잖나. 다음 날도 똑같은 시간, 똑같은 일상이 반복됐다. 할인이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어제와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흰색 승합차가 서 있었다. 저 차 어제도 봤는데. 이번에는 좀 더 자세히 봤다. 운전석에 사람이 앉아 있었다. 모자를 푹 눌러 쓰고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다. 배달 기사인가? 하지만 배달을 하러 간 것 같지는 않았다. 차에 배달업체 스티커도 없었고 배달 상자도 보이지 않았다. 그냥 차 안에 앉아서 스마트폰만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조금 이상했지만 그래도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요즘 사람들 다 스마트폰만 보고 있으니까. 세 번째 날도 마찬가지였다. 같은 자리, 같은 차, 같은 사람. 이제는 확실히 이상했다. 저 사람 매일 여기서 뭘 하는 거지?
우리 동네에 20년 넘게 살면서 느낀 거지만 이 동네 사람들은 대부분 다 안다. 새로 이사 온 사람도 몇 번 보면 얼굴을 익히게 되고 단골 배달 기사들도 어느 정도 파악이 된다. 우리 아파트 경비 아저씨도 그렇고 슈퍼 사장님도 그렇고 다들 서로 알고 지낸다. 그런데 저 남자는 완전히 낯선 사람이었다. 그것도 3일 연속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자리에 있다는 게 우연치고는 너무 심했다. 이번에는 좀 더 가까이 가서 관찰해 봤다. 남자는 30대 후반 정도로 보였다. 키는 보통, 체격도 보통, 모자를 깊숙이 눌러 쓰고 있어서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지만 수상한 기운이 느껴졌다. 무엇보다 이상한 건 그의 시선이었다. 가끔씩 스마트폰에서 고개를 들어 학교 쪽을 바라보는데 그 시선이 너무 집중적이었다. 마치 뭔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다. 아니면 누군가를 찾고 있는 것 같았다. 설마, 아니겠지? 불안한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다.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걸 수도 있다. 네 번째 날 확신이 섰다. 이건 우연이 아니다. 남자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 있었다. 이번에는 차량 번호판도 자세히 봤다. 앞쪽 일부가 다른 차에 가려져서 완전히는 보이지 않았지만 뒷부분은 확인할 수 있었다. 혹시 몰라서 머릿속으로 외워뒀다. 혹시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그날 저녁 이웃집 박할배와 마주쳤을 때 물어봤다. 박할배는 우리 동네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 중 하나다. 동네 소식을 누구보다 잘 알고 새로운 변화에도 민감한 편이다. 할배, 요 며칠 학교 앞에 흰 승합차 자주 보이던데 혹시 누구 차인지 아세요? 승합차? 글쎄, 요즘 배달 기사들도 다 그런 차 타고 다니잖아. 뭔 일이라도 그런 할배가 모른다는 건 정말 낯선 사람이라는 뜻이다. 그냥 느낌이 좀 이상해서요.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자리에 있더라고요. 에이, 말순이 너무 예민한 거 아냐? 나이 들면 다 그런 법이야. 별일 아닐 거다. 할배는 별일 아니라는 듯 웃어넘겼다. 그럴 수도 있었다. 혼자 사는 할머니가 괜히 의심병이 든 걸 수도 있고, 하지만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도 자꾸 그 남자 생각이 났다. 모자를 깊숙이 눌러 쓰고 스마트폰만 보던 모습, 가끔씩 학교 쪽을 바라보던 시선. 혹시 정말 상상하기도 싫은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요즘 뉴스에서 아이들이 사라졌다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본 탓일까? 다섯째 날 나는 평소보다 조금 일찍 집을 나섰다. 할인이를 학교에 데려다 주기 전에 그 차를 더 자세히 관찰해 보고 싶었다. 역시나 있었다.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차가. 이번에는 좀 더 멀리서 지켜봤다. 남자는 여전히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지만 아이들이 등교하기 시작하자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아이들의 움직임을 유심히 지켜봤다. 특히 혼자 걸어오는 아이들에게 더 관심을 보이는 것 같았다. 저건 분명히 이상해. 평범한 배달 기사나 누군가를 기다리는 사람의 행동이 아니었다. 너무 집중적으로, 너무 의도적으로 아이들을 관찰하고 있었다. 할머니, 왜 여기서 서 계세요? 할인이가 뒤에서 다가왔다. 아이를 기다리게 한 것 같아서 미안했다. 아냐, 그냥 날씨가 좋아서. 할머니, 저기 저 아저씨 매일 봐요.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할인이도 그 남자를 눈치챘다는 뜻이었다. 아이들은 어른들보다 변화에 더 민감하다. 너도 봤구나? 네, 요즘 계속 저기 있어요. 친구들도 이상하다고 했어요. 아이들까지 이상하게 느꼈다면 정말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았다. 할인아, 앞으로 혹시 저런 낯선 사람이 말을 걸어도 절대 대답하지 마. 바로 도망가고. 왜요? 무서운 사람이에요?
무서운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조심하는 게 좋아. 하린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다행히 아이가 상황을 이해하는 것 같았다. 그날 오후 하린이를 학원에 데려다주고 집에 돌아와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자꾸만 그 남자 생각이 났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하지만 평생 살면서 느낀 직감이 있었다. 뭔가 위험한 냄새가 났다. 저녁에 지영이가 퇴근하자 조심스럽게 말해봤다. 지영아, 요즘 할인이 학교 근처에 이상한 사람이 자꾸 나타나는 것 같아. 네? 무슨 사람이요? 흰색 승합차 타고 다니는 남자인데 매일 같은 시간에 나타나서 아이들을 지켜봐. 지영이의 표정이 심각해졌다. 혹시 변태인가요? 그런 것 같지는 않고 뭔가 다른 목적이 있는 것 같아. 너무 의도적으로 행동해. 그럼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직 아무 일도 안 일어났으니까. 일단은 더 지켜보자. 하지만 하린이한테는 조심하라고 말해뒀어. 지영이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저도 주의 깊게 지켜볼게요.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그 차를 보지 못했다. 역시 평일에만 나타나는 것 같았다. 학교가 있는 날에만. 이건 정말 이상해. 주말 동안 계속 생각해봤다. 평일에만 나타난다는 것은 분명히 학교와 관련이 있다는 뜻이다. 그것도 아이들과. 일요일 저녁 지영이와 다시 이야기했다. 엄마, 생각해보니 정말 이상한 것 같아요. 왜 평일에만 나타날까요? 그러게. 분명히 뭔가 꾸미고 있는 것 같아. 내일부터는 제가 할인이를 데려다 줄게요. 아니야, 너는 회사 가야 하잖아. 내가 더 조심해서 지켜볼게. 그래도 걱정돼요. 괜찮아. 할머니가 있잖아. 새로운 주의 월요일이 되었다. 주말을 보내고 나니 혹시 그 남자가 사라졌을까 하는 기대가 있었다. 하지만 역시나 있었다.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시간에. 이번에는 좀 더 대담하게 관찰해봤다. 멀리서 보다가 조금씩 가까워졌다. 남자는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 정도로 보였다. 키는 보통, 체격은 마른 편. 항상 검은색 모자를 쓰고 있어서 얼굴의 자세한 생김새는 파악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의 행동 패턴이었다. 아이들이 등교 시간에 맞춰서 나타나고 등교가 끝나면 사라졌다. 그리고 오후에는 하교 시간에 맞춰서 다시 나타났다. 이건 정말 위험해. 화요일에는 더욱 충격적인 일이 있었다. 그 남자가 차에서 내려서 학교 근처를 걸어 다녔다. 마치 학교 주변 지형을 파악하는 것 같았다. 나는 멀리서 지켜봤다. 남자는 학교 뒷문도 확인하고 근처 골목길들도 둘러봤다. 어디가 사람이 적은지, 어디가 CCTV 사각지대인지 확인하는 것 같았다. 그리고 다시 차로 돌아가서 뭔가를 메모했다. 이건 분명히 뭔가를 계획하고 있어. 그날 오후 나는 결심했다. 더 이상 혼자서 걱정할 수만은 없었다. 수요일 오후 할인이가 학원에서 나오는 시간이었다. 나는 평소보다 조금 일찍 도착해서 멀리서 지켜봤다. 그 남자의 차가 학원 근처에 서 있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뭔가 달랐다. 차에서 내려서 학원 쪽으로 걸어왔다.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뭔가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학원에서 아이들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했다. 그 남자는 아이들을 유심히 지켜봤다. 특히 혼자 나오는 아이들에게 관심을 보였다. 할인이도 곧 나올 시간이었다. 나는 더 가까이 다가갔다. 드디어 할인이가 나왔다. 평소처럼 가방을 메고 스마트폰을 보며 걷고 있었다. 그때였다. 그 남자가 할인이에게 다가가기 시작했다. 안 돼. 나는 서둘러 움직였다. 하지만 그 남자가 더 빨랐다. 얘야, 잠깐.
남자가 할인이에게 말을 걸었다. 할인이가 고개를 들었다. 혹시 이 근처에 김신의 문구점이 어디 있는지 아니? 다행히 길을 묻는 것 같았다. 할인이는 잠깐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다. 모르겠어요. 그럼 괜찮아. 고마워. 남자는 그렇게 말하고 돌아갔다. 할인이는 계속 자신의 길을 갔다. 나는 안도의 숨을 쉬었다. 단순히 길을 물어본 것 같았다. 내가 너무 예민했나? 하지만 뭔가 이상했다. 길을 묻는 사람치고는 너무 의도적으로 할인이에게 접근했다. 그리고 김신의 문구점이라니. 이 근처에는 그런 문구점이 없다. 목요일에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다. 이번에는 다른 아이에게 접근했다. 얘야, 혹시 핸드폰 충전기 빌릴 수 있을까? 급한 전화를 해야 해서. 아이는 당황하면서도 가방을 뒤져서 충전기를 꺼냈다. 고마워. 금방 쓰고 돌려줄게. 그 순간 나는 확신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다. 저 남자는 의도적으로 아이들과 접촉을 시도하고 있다. 나는 그 아이에게 다가갔다. 얘야, 저 아저씨 누구야? 몰라요. 충전기 빌려달라고 해서. 다음부터는 낯선 사람한테 물건 빌려주면 안 돼. 위험할 수 있어. 네. 아이는 무서워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남자는 충전기를 아이에게 돌려주고 차로 돌아갔다. 하지만 나는 그가 아이의 얼굴을 유심히 지켜보는 걸 놓치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더 이상 혼자 고민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금요일 저녁, 지영아, 우리 진짜 심각하게 얘기해야겠어. 저녁 식사 후 나는 지영이를 따로 불러서 이야기했다. 할인이는 방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그 남자 말이야. 이제 아이들에게 직접 접근하고 있어. 나는 이틀 동안 목격한 일들을 자세히 설명했다. 지영이의 얼굴이 점점 심각해졌다. 그럼 정말 위험한 사람이네요? 그런 것 같아.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일단 경찰에 신고하자. 아직 실제 범죄가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충분히 의심스러운 상황이야. 지영이도 동의했다. 네, 맞아요. 우리 할인이 안전이 제일 중요해요. 토요일 아침 나는 이웃들과 이야기해봤다. 먼저 박할배를 찾아갔다. 할배, 지난번에 말했던 그 승합차 남자 말인데 정말 이상해요. 이번에는 며칠 동안 관찰한 내용을 상세히 설명했다. 박할배의 표정이 진지해졌다. 그럼 정말 수상한 놈이네. 내가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나 보다. 다른 분들한테도 알려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지. 우리 동네 아이들 안전 문제인데. 박할배와 함께 동네 이장님도 찾아갔다. 이장님은 60대 중반의 꼼꼼한 성격으로 유명했다. 이장님, 큰일 날 뻔한 일이 있어서 왔습니다. 상황을 설명하자 이장님도 심각한 표정이 됐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처음에는 확실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확실해진 것 같아요. 당장 경찰서에 신고해야겠어요. 그리고 다른 학부모들에게도 알려야겠고, 일요일에는 할인이 아빠도 출장해서 돌아왔다. 우리는 가족 전체가 모여서 회의를 했다. 여보, 상황이 심각해요. 지영이가 남편에게 지금까지의 일들을 설명했다. 할인이 아빠 민수는 화가 난 표정이었다. 그런 위험한 놈이 우리 딸 주변에 있었다고요? 네, 엄마가 계속 지켜보셔서 다행이었어요. 민수는 나를 보며 고개를 숙였다. 어머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어머니 아니었으면 어떻게 될 뻔했는지. 당연한 걸 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이제 더 조심해야 해요. 할인이도 상황을 이해했다. 할머니, 그럼 저 정말 위험했던 거예요? 그럴 수도 있었어.
하지만 이제 우리가 다 알고 있으니까 괜찮을 거야. 할머니가 지켜주셔서 다행이에요. 할인이가 내 품에 안겼다. 이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내일 바로 경찰서에 가자. 민수가 말했다. 네,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요. 월요일 오전 우리는 가족 모두 동네 파출소를 찾아갔다. 할인이는 학교에 보내고 어른들만 갔다. 파출소에는 김영사라는 젊은 경찰관이 우리를 맞아주었다. 30대 초반 정도로 보이는 성실해 보이는 사람이었다. 어떤 일로 오셨나요? 나는 지난 2주 동안 관찰한 모든 것을 차근차근 설명했다. 남자의 외모, 차량의 특징, 행동 패턴, 아이들과의 접촉 시도까지 빠짐없이. 김영사는 꼼꼼하게 메모를 했다. 아주 자세히 관찰하셨네요. 정말 수상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럼 수사할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아직 실제 범죄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충분히 의심스러운 상황입니다. 일단 그 차량과 인물에 대해 조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와 학원 주변에 순찰을 강화해 주실 수 있나요? 지영이가 물었다. 네, 당연히 그래야죠. 오늘부터 해당 지역 순찰을 늘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그 남자나 차량을 다시 보시면 즉시 연락 주세요. 김영사가 명함을 주었다. 어르신, 정말 잘하셨어요. 이런 신고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별일 아닐 거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이들 안전이 걸린 문제인데 어떻게 가만히 있겠어요. 그런 마음가짐이 정말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관심 가져주세요. 파출소를 나오면서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다. 이제 경찰도 알고 있으니 더 안전할 것이다. 그날 오후 할인이를 학원에서 데려오는 길이었다. 나는 평소보다 더 주변을 살피며 걸었다. 학원 앞에 도착했을 때 그 흰색 승합차는 보이지 않았다. 혹시 경찰이 벌써 조치를 취한 걸까? 안도의 숨을 쉬며 학원 앞에서 할인이를 기다렸다. 할머니. 할인이가 밝은 얼굴로 뛰어나왔다. 우리 할인이, 오늘 수업은 어땠어? 재미있었어요. 오늘 미술 시간에 할머니 그림을 그렸어요. 정말? 어디 보자. 할인이가 가방에서 그림을 꺼내 보여줬다. 조금 서툴지만 정성이 담긴 할머니 그림이었다. 와, 정말 잘 그렸네. 할머니가 이렇게 예쁘게 보여? 네. 할머니가 제일 예뻐요. 아이의 천진난만한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다. 이런 순수한 아이를 지켜내야 한다는 책임감이 더욱 강해졌다. 집으로 가는 길, 나는 계속 주변을 살폈다. 다행히 그 남자는 보이지 않았다. 화요일도 마찬가지였다. 그 흰색 승합차는 나타나지 않았다. 정말 사라진 걸까? 경찰이 조치를 취했거나 아니면 우리가 신고한 걸 알고 포기한 걸 수도 있었다. 동네 이장님이 나를 찾아왔다. 말순이 어머니, 그 수상한 사람 어떻게 됐어요? 어제 오늘 보이지 않아요. 아마 경찰이 조치를 취한 것 같아요. 다행이네요. 정말 무서운 일이 될 뻔했어요. 그러게요. 우리 동네 아이들이 안전해졌으면 좋겠어요. 박할배도 들렀다. 말순아, 내 덕분에 우리 동네가 안전해졌네. 역시 할머니들 눈은 틀리지 않아. 할배, 처음에는 제 말을 안 믿으셨잖아요. 미안. 앞으로는 내 말을 더 잘 들을게. 동네 분위기도 조금 밝아진 것 같았다. 수요일 아침 할인이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돌아오는 길에 다른 학부모와 마주쳤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혹시 요즘 이상한 사람 못 보셨어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아이 학교 친구 엄마가 그러는데 다른 동네에서 비슷한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들 유괴하려는 사람이 있었다고.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언제 일이에요?
바로 어제요. 다행히 아무 일은 없었지만 비슷한 수법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설마, 같은 사람? 그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다. 우리 동네에서 사라진 대신 다른 곳으로 이동한 건 아닐까? 집에 돌아와서 바로 김영사에게 전화했다. 형사님, 저 김말순입니다. 혹시 다른 동네에서도 비슷한 신고가 들어왔나요? 어르신, 어떻게 하셨어요? 네, 어제 옆 동네에서 비슷한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럼 같은 사람일 가능성이 있겠네요?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차량 특징이나 수법이 거의 동일하거든요. 그럼 아직 위험은 끝나지 않은 거네요? 네, 안타깝게도 그렇습니다. 더욱 주의하셔야 할 것 같아요. 전화를 끊고 나니 다시 불안해졌다. 다른 동네에서 활동한다는 건 언제든 다시 우리 동네로 돌아올 수 있다는 뜻이었다. 목요일 아침 최악의 상황이 일어났다. 할인이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돌아오는 길에 그 차를 다시 봤다. 똑같은 흰색 승합차. 하지만 이번에는 위치가 달랐다. 학교에서 좀 더 떨어진 곳, 하지만 여전히 아이들을 관찰할 수 있는 위치였다. 돌아왔구나. 나는 급히 김영사에게 전화했다. 형사님, 그 차 다시 나타났어요. 1부 끝. 2부에서 계속됩니다. 할머니의 날카로운 직감으로 시작된 이야기는 이제 본격적인 대결의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과연 김말순 할머니와 경찰은 어떤 작전으로 이 위험한 남자를 잡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할인이와 동네 아이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을까요? 2부에서는 더욱 긴장감 넘치는 함정 작전과 할머니의 용기가 만들어낼 놀라운 결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